네. 자, 헌재가 어차피 이번 주는 넘겼습니다. 나오는 말에 지금 5대3이라 부결 의견이라서 발표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합의는 다 반원 상태에서 전원일치하자라고 합의는 반원 상태에서 자꾸 시간을 끄는 사람이 있다. 내가 조정 의견을 더 보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발표에 시간을 끌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헌재한테 맡겨놓다가 18일 넘어가면 그냥 타대기고 뭐고 다 무산되는 거 아니냐? 라는 공포심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한 시나리오들 뭐가 있는지 경우의 수에 대한 얘기를 SBS가 꺼내놨습니다. 50%만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일단 기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자,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의견이 인용 5, 기각이나 각하 3으로 극심히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 일명 대들락에 빠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 5대3에서 선고를 할 경우 9번째 재판관의 참여 유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 정당성에 심각한 결함이 제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월 18일 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재판관 정원이 6명으로 줄어서 탄핵심판 정족수 7명 미달로 심리 중단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냐? 5대3, 5대3 기각 강행. 그러니까 기각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돌려보내는 거죠. 아이씨. 자, 전쟁하겠다는 거지, 뭐. 이건 내전하겠다는 다 거지. 죽으라는 거지, 이건 사람들. 두 번째, 선고 없이 퇴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헌재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냥 책임을 안 지고 헌재가 2달을 끌다가, 나 임기가 다 했네? 퇴근해야겠다. 퇴직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딴 사람 뽑아서 하든지, 그 뒤에 사람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임기가 다 돼서 못해요. 라고 빠져나가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재판관 의견 변경. 뭐 6대2 파면 또는 4대4 기각.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든가. 그렇죠. 아니면 아예 그냥 4대4로 맞붙어가지고 이거 기각시킵시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주는, 이게 어찌됐거나 결론은 내고 끝내자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SBS가 꺼내는 시나리오예요.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가 다 민주진영이 보기에는 부정적인 거야.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없어. 근데 SBS가 이걸 흘린다는 건 뭐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데, 지금 뭐죠, 김영민 의원이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들이 겸공 같은 데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가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최소한 헌재가 언제라고 길 지정도 안 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고,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한독서 오늘까지도 안 하면 주말 안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치는 뭐냐?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국무위원과 헌법재판소 전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이걸 맡아가지고 주요 법률 법안은 15일 지나면 국무회의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공표를 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파면 확정을 위해서 임시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왜냐면 이거를 결정해야 될 게 헌재가 이걸 못했기 때문에 헌재를 대신하는 방향으로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윤석열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하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의 차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저께 말씀드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파면을 못 시키는 상태에서 쭉 2년 반이 연장돼 버리면 국무위원들과 기존에 있는 행정부 장관들이 없는 행정부의 각 수장들이 장관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대리할 일종의 비상내각을 결성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통치를 한다는 건데 투표는 못 해요.
왜냐면 똥차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처치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2년 반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2년 반을 안 이어가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거를 법을 새롭게 발의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올리면 그 상황으로 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면 조기 대선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하는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잡냐? 2달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국민투표하는 게 총 내각 사퇴 이후에 퇴임시킨 이후에 새로운 내각 세우고 국민투표에서 올리는 데까지 약 2달에서 3달 정도면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고 그 안에 특검을 비롯한 각종 조사라든지 내란 혐의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서 병행한다. 뭐 요런 게 이제 민주당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구성만 했던 거를 현역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것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의원까지 같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발언을 한다는 거는 헌재한테 또는 여당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니네들 계속 이렇게 시간 끌기로 가고 가면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의회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라도 해임을 위한 차후 조치에 대한 풀애를 풀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따라서 좋겠어. 답이 와야 됩니다. 빨리 했으면 좋겠어, 제발.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의 복귀는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 죽는 거고. 예. 왜냐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그런 무리수를 둘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관 중에 최소 2~3명을 제외한 최소 5명에서 6명은 여기에 대해서 기각을 내릴 수 있는 인용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너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별개 의견을 쓸 거니까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그렇죠. 시간을 끌면 이게 답이 없는 거야 또. 그래서 그 시간을 끄는 그 재판관들이 둘이 있어요. 이름도 화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굳이 내가 누구라고 그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답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발표하자고 그냥 탄핵하자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 있는데 내가 그래도 내 입장이 반대 입장이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보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을 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합의체가 되다 보니까 내가 한 명이라도 내가 시간을 더 줘야 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내 서한이 덜 됐어. 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야, 쟤 무시하고 그냥 우리끼리 다수결로 가. 아니 그럼 이걸 새끼야. 못한다는 그게 거야, 안 이게. 돼. 새끼야, 그렇게 시간이 걸리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직장인들도 야근이라는 걸 해. 왜 야근을 안 해? 야근을 해서라도 써 그러면. 아니, 그거 판결문을 뭐 얼마나 뭐 노벨 문학상 받으려고 쓰는 거야? 이견이 있어갖고 나는 윤석열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고 쓰고 싶으면 쓰라고. 이걸 한 달이 넘도록 못 쓰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결국은 김복형, 정영식, 조한창이 셋 중에 둘인 거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셋 중에 둘이거나 셋 중에 셋이거나. 셋이거나. 아 진짜 이게 무슨 짓이야 진짜. 그래서 얘네들이 버틸 수 있는 거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까지 똑같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날짜 선고나 또는 그에 관련된 인용이 불가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비상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국집이 더 싫어해요. 윤석열은 모르겠지만 국진당 의원들은 더 싫어합니다. 오히려 지네가 내란 방조를 해갖고 차기 대선에 끼어들 명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은 계속해갖고 야 니네 많이 서운해? 니네들 중에는 대놓고 나 복귀에 대한 얘기하는 의원놈들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벼르고 있거든. 윤석열이 오면 야 고생들 많이 했어 그동안 뭐 구치소도 찾아오고 뭐 시위도 해주고 고생들 많이 해서 내가 니들 다 이거 아니에요. 이 새끼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일처리 못하고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못해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이 새끼들 다 잘라버려야 돼. 이러고 나올 놈이란 말이야. 그래서 권영세가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윤석열이
뭐 개인 자격으로 왔냐. 공식 자격으로 온 거야? 개인 자격으로 왔다고 하니까 이거 빡쳐가지고 돌려보냈다고 하잖아. 30분 만에. 이 새끼가 니네 의견으로 갖고 국진당 전체 108명이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 투쟁하겠습니다고 충성 맹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국진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럼 헌재에 맡기지 말고 국민 투표 합시다 라고 하는 쪽에 오히려 그쪽에서 김영민 의원 말이에요. 그쪽에 있는 의원들이 그런 거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라고 동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국집 내부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이 유지되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벌써 지방에 있는 경찰관들이 올라와 갖고 3월 12일부터 지금 며칠째요. 한 20일 가까이를 계속해서 지금 여관방에서 장기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숙박비만 13억 원이라네요. 이거 어디서 쓰나요? 예비비로 쓰나요? 네. 관련해서 피로 누적이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윤석열 탄핵 심판이 4월로 넘어가면서 경찰 기동대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서울 지역 기동대 초과 근무 시간은 113.7시간으로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로 차출되는 기동대 수도 증가를 했는데요. 3개월 만에 경찰청 국내 여비 76.9%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동대원들의 근무 강도가 4일 주기 근무래요. 주간 비번 철약.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 한도를 아예 폐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한도가 134시간인데. 수당도 안 주고 초과 근무 시키는 거예요. 줄 돈이 없어. 네. 그리고 대휴 초과해서. 불가로 무제한 근무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탄핵 선고 전날 의료 비상에 50%가 동원이 됐고 당일날 가포 비상 100% 동원 발령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에서 210개, 14,000명이 서울에 배치가 되고 헌재 100m 이내에 기동대 버스로 봉쇄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교대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집에도 못 가고. 무슨 짓이야 이게. 하루 종일 서 있다가 들어가면 여관방에서 제대로 씻고 자게끔 2인 1실이나 제대로 주는지 알 수가 없지. 문제는 1년 써야 될 출장비를 벌써 한 달 만에 70%를 써버렸으면 내가 보기에 보름 만에 다 바닥 나거든요. 이제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할 건가? 노숙할 건가? 날씨 따뜻해져서?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일단 개인 돈으로 결제해 하고 나서 나중에 저기 몇 년에 걸쳐서 올리면 결제를 해줄게 이런 편법을 쓸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법원이 그래요. 법원이 6개월째 출장비 올린 게 정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출장을 가라 그래도 안 간대. 당연히 안 가지. 네. 아예 출장 복무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돈 줘요? 돈 안 줄 거면 안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거의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 모양들인 거예요, 현재. 조만간 월급도 끊길 거다라는 걱정이 앞선다고 해. 왜냐면 경비가 6개월째 정산이 안 됐으니까. 근데 사실 그래도 그 돈은 언젠간 나오거든요. 제일 불쌍한 거는 지금 경찰관들이에요. 작년에 초과수당도 거의 지금 못 받았어요. 받았죠. 못 받았죠. 못 받은 상태에서 이 휴가도 사람들도 못 가. 이 강도 높은 출장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전부 다 수당 안 주겠대잖아요. 대놓고 안 준다는 거야. 아니 일반 일선 노동자들 현장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야 야간 일 좀 해. 돈 안 주니까 돈은 못 줘. 그럼 누가 일해요? 그렇게 일 잘하는 나라를 만들자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나라를 못한다라고 지금 못 튕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근데 그게 그런 근무 형태에 가장 적합한 뭐 90시간 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직종이 생긴 거야. 심지어 돈도 안 준대. 이게 지금 경찰인 거예요. 근데 경찰청이 최근에 초과수당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가지고 뭐 조치를 했는데 근데 이게 되겠냐고. 숙박비가 13억인데 이거 이렇게 두면서 헌재는 칼퇴를 한다?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리고 지랄 같은 건
경찰들은 재판관이 없는 줄 알면서도 24시간 지켜야 돼요, 시부라. 그러니까 하면 불질러러 오려고 그러거든. 이모군란이 생각나신다고. 그러면 진짜. 경찰들이 갑자기 한남동을 형도 다 있겠다. 아니 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아니, 중요한 건 아니 그냥 그때랑 비슷한 거잖아. 지금 민비가 환생해가지고 있고 그 당시 사무라이 새끼들이 환생해가지고 법복을 입고 있고. 음. 예. 아무튼 저는 뭐 되게 상상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철밥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수당을 뺏기고 초과 근무를 하면서 제대로 이제는 여관비 떨어지고 나면 노숙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을 누가 이끌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게 모든 게 헌재 탓이다. 이 나중에 되면 또 이재명 대표 정권에서 이거 내놔라 할 거 아니야. 난리 치겠죠. 진짜 그러니까 아. 나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맨날 이 새끼들은 나라를 다 망쳐놓고 우리는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게 일찍도 똑같아. 이찍 새끼들은 야 죽어라 이러고 침 뱉을 거야 오줌 쌀 거야 이러고 난리 쳐놓고 다니면은 우리가 그거 다 어떻게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막 우리가 또 수습을 해. 정권도 똑같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수습안들이 실제적으로 다음 주에 당론이라든지 뭐 지금 최고위에 위임이 돼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야권 통합 일각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벌써 언론들이 졸라게 한영과 빨아주기를 하려고 대응 기사를 미리 써놓고 있다 그래요. 응? 왜냐면 헌재를 조종하고 있는 애들이 대기업이 아니라는 거야. 윤석열 파라는 거야. 그래서 빨리 탄핵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돈 많은 기득권이나 이런 쪽에서 이 대안을 꺼내놓고 나면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서 그런 쪽으로라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언프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가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아예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을 끝장을 내고 이거를 뭐 8명의 이 선출도 아닌 임명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게끔 놔주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직접 표로 심판을 하자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 범여야와 언론을 다 뛰어넘어서 다음 주부터 도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송작가 TV에서 먼저 예언을 드리겠습니다.